김기현 대표 물러나라 이런 요구가 사실은 뭐 하태경 의원이나 또 서병수 의원이나 이런 분들 하고 있고 나경원 의원도 나섰습니다. 예, 나경원 전 대표도 이대로라면 총선이 어렵고 여기서 지면은 우리가 식물 정권이 왜 이렇게 웃으십니까? 질문도 안 드렸는데. 예. 나경원 대표 6개 안에 못 들어서 열받았어요. 아, 6개 안에 못 들어왔구나. 통장을이 없네. 6개 안에 못 들어가서 열받았어요. 아, 그럼 빡친 겁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제가 정보 들은 거로는 네. 나경원 권영세 둘이 못 들어갔잖아요. 네. 권영세 장관이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항의했다는 거예요. 당황해서 당해? 아니 보도한 언론사에다가 아, 언론사에 조선일보에 이게 경합우세로라도 좀 얘기해주면 안 되냐. 아, 조선일보 기자한테 부탁한 거예요? 이게 뭐 기자는 아닌 것 같고 다른 곳에 부탁한 것 같은데. 네. 임원한테 있겠죠. 뭐 그다음에 네. 이제 나경원 의원은 뭐 어떻게 했다는 건 전해 듣지 못했는데 나경원 네. 의원은 어제도 동네에서 말 많이 듣는데요. 동네에서 당신 우세 아니냐? 당신 우세 아니네 이렇게 된 거네. 예. 그러면 근데 지금 어쨌든 앞다퉈서 막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네. 실제로 제가 오늘 뭐 취재를 해봤더니 그 국민의힘 단톡방 있잖아요. 현역 의원들. 그 어제 그 김승수 의원을 필두로 해가지고 태영호, 강민국, 최춘식, 전복민, 박성민, 양금희 등등 윤두현 등등 해가지고 무슨 소리냐 단결만이 살 길이다. 김기현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내년 총선 승리하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저분들 명단을 딱 보면 연판장 전문가들이거든요. 연판장 전문가다. 남 쫓아내기 전문가들이 지금 와가지고 또 대동단결을 외치고 있는 게 세상이 이제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 연판장 전문가들이에요. 네. 다 이름 딱 보면은. 연판장 전문가다. 예. 근데 하여튼 지금 당 내부가 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남 중진들 중에서도 부산 분들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김기현 대표 물러나라 요구하는 거고 초재선들은 연판장 전문가들은 김기현 대표 중심으로 해야 된다. 누가 이길까요? 김기현 대표 물러나겠죠. 물러나요? 네. 저는 지금 시점에서 김기현 대표가 안 물러난 방법이 거의 없을 거다. 그리고 연판장 전문가들은 쓸려나갈 거다. 쓸려나간다. 연판장 전문가들이 지금 저렇게 붙어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네. 그 자신에게 공천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김기현 대표밖에 없기 때문에 그로 붙어있는 거거든요. 연판장 전문가들 입장에 봤을 때는 대통령이 부산 지역에 대해서 강남 공천 물갈이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는 저도 알고 그들도 알고 대통령도 알고 김기현 대표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그들을 꼬실 때 나와 함께해라. 그러면은 어쩌면은 살 수 있을지 모른다를 광고했을 것이고 제 추측입니다만은 그다음에 연판장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걸 선임한 데 입김을 가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우리 날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생존 본능이지 별거 없습니다. 제가 웃긴 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울산 회동만 기억하지 울산 회동 다음 날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 못 해요. 울산 회동 다음 날 뭐 있었죠? 진짜 그러네요. 제가 울산 회동하고 난 다음에 우리 당직자들한테 지시해가지고 서울에서 빨간 옷 그거 2개 갖고 오라 그래라. 만들어 놓은 거 사진 찍고 싶은 사람 후드티 그거 갖고 와라. 그리고 그 고속도로를 빨리 아무나 싣고 갖고 와라. 두 번째 뭐냐면 부산 18개 지역구 중에 우리 15개니까 15명 의원들 전국 어디에 있는지 관계없이 내일 아침까지 다 집합시켜라. 부산에. 그래서 저희가 부산에 가서 그 유세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게 왜냐면 제가 그날 울산에서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술이 좀 들어가시니까 굉장히 그 PK 지역에 대한 섭함을 굉장히 드러내시더라고요. 이게 의원들이 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준석 대표한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한 얘기를. 그때 뭐 공개적인 자리 비슷한 데서 그런 비슷한 말씀을 뭐 직접적이는 않지만 대표님 이게 뭐 부산 의원들은 이거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그럼 그때부터 물갈이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겁니까? 그 정도까지 아니죠. 그래서 뭔가 심상치 않다. 이거 이 사람들 저는 오히려 그 쫓겨나겠구나. 연판장 전문가들 지금 와서 이런 사람들 되게 걱정해가지고 이 사람들 그 후보랑 너무 틀어지면 안 되는데 저는 그 정도로 박애적인 사람입니다. 저같이 박애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당직자들 시켜가지고 어디 있든지 지금 당장 오라 그래라. 내 말 믿고 빨리 오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부산시당에서 저희가 전체 부산시 대체회의를 합니다. 의원들 한마디씩 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후보랑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 정도로 연판장 전문가들 챙겼는데 어쩌다가 이분들은 지금 딴 사람 챙기고 도덕이 없습니다. 다들. 김기현 대표가 물러난다고 계속 예측은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뭐 인공호흡기 달고 한 번은 인유한 혁신위로 이렇게 달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 내년 1월쯤에 김기현 대표가 울산에서 출마는 안 하겠다라는 불출마 선언은 하겠으나 당대표직은 계속 유지할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연판장 전문가들이 싸고 있거든요. 제가 요즘 요구르트 광고들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매치니코프? 생명 연장의 꿈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뭐지? 그 인요한 위원장이 광고한 요구르트가 또 있더라고요. 뭔가요? 뭐 있던데 그 상호는 까먹었는데 그건 살아서 장까지. 살아서 장까지? 그래서 살아서 총선까지. 꿈이 바뀐 것 같다. 매치니코프에서 살아서 장까지로 바뀐 것 같다. 마침 광고 모델이 인요한 위원장이에요. 네. 근데 이대로 가면은 다 진다는 거 아닙니까? TK도 PK도 본인만 살아서 장까지 가면 되는 거지. 옆에 뭐. 본인만? 네. 본인만 살아서 당대표직을 유지한다고 해서 그게 대선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뭐 성공하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지 실패하는 스토리 가지고 어떻게 대선? 뭐 죽으면 자기한테 뭐 나은 게 있나요? 인생사 게임 이론인데. 네. 죽어서 자기한테 도움되는 거 없으면 그냥 가는 김에 살아가지 뭐하러 죽어서 가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 이런 거 잠까지 살아서 가는 게 낫지. 잠깐 죽어서 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는 입장이 방금 전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뭔가요? 갑자기 또 기득권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 주장처럼 정말 그만둔다는 건가요? 물러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글쎄요.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뭐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근데 이제 완전히 꼬인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김기현 대표 물러나게 하는 거에 있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설을 얘기했었는데요. 최근에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위축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한동훈 장관이 위축돼 있다. 왜요? 왜냐하면 이 정치 맛을 한번 그때 3시간 사진? 아니 의총 가가지고 예. 의총 가서 뭐 이민 관련 자기는 폭넓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나왔더니만은 이민 지분 하나도 없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지분하는데 야 정치부 취재가 이런 거보다 살면서 처음 겪어봤겠죠. 근데 정당 출입 기자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그때 한동훈 장관 올 때마다 일종의 도스태핑 개념으로 얘기는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본격적인 질문은 처음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반동담이긴 하지만은 이 질문을 답하는 순간 그럼 후속 질문도 준비돼 있다. 명품백 받으면 자범입니까 아닙니까? 자범이죠. 아닙니까? 자범인가? 아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자범이냐고요? 아니면 중대범죄냐? 뭐 중대범죄냐? 그러니까 이런 게 한동훈 장관이 이제 통쾌하게 남을 공격할 때 썼던 말들이 이제 돌아오면 다 헤드라인이거든요. 자범이냐 아니냐. 안 그래도 저는 이거를 누군가 물어볼 거라 생각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페이스북에다가. 저는 좀 한동훈 장관이 누구보다 이 정권의 모순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되게 갑갑할 거다. 안 나올 수도 있습니까? 등판 안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비례로 나가는 거 외에는 솔직히 지금 상황에 답이 없어 보이는데 그 한들 뭐 합니까? 국회의원? 비례 의원 한들 뭐 합니까? 저는 큰 의미 없다 그거는. 선거를 지휘하든지 아니면은 어려운 데 가서 지역구 붙든지 해야지 의미가 있는 선거인데 지금 오늘 여론조사 꽂혀서 이재명 대 원희룡 붙여봤더라고요. 근데 거의 15%? 10몇 프로 차이 나더라고요. 개항에서. 그렇겠죠. 거기는 사실 인천의 호남이에요. 근데 원희룡 장관도 그거 간다고 했을 때 박빙 승부에서 지면 몰라도 이거는 왜 가지? 이런 생각이 사람들이 할 거거든요. 원 장관도 고민이 많아졌을 거고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정광훈 목사 논란으로 타격을 좀 받았고 물론 그거야 뭐 일시적인 거지만은 저는 원 장관도 머리가 아플 거다. 특히 원 장관 당인이기 때문에 당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은 있을 텐데 이게 제가 무슨 뭐 지휘를 하자니 이게 나중에 패전지장이 될 것 같고 어려운 데 가서 뛰자니 뭐 뛰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깨질 수도 있고 비례 나갈 수도 없고 자기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원장관님한테 맞는 컨설팅 해드리면 서귀포로 가라. 서귀포.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서귀포로 가라. 제가 지난주에도 제주도 갔다 왔지만은 서귀포 하면 원희룡이다 그래도. 원희룡. 근데 제주도에서 얼마나 힘들게 나왔는데 또 제주도를 가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개항 가가지고 지는 것보다 낫다. 힘들어 할 이유 없고 서귀포는 원희룡 아니면 안 돼요. 원장관이 아니면 우리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훌륭한 후보들이 있긴 하지만은 뭐 이경용 전 도의원이라든지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당세가 너무 꺾였어요. 당세가 너무 꺾였어요. 지금 제주도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보다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자 당에서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 원희룡 당신 그 인천 개항 갈 생각 말고 당신 서귀포로 가라는 결정을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그거 안 돼요. 그거는 당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제 내릴 수 있는 결정이고요. 원희룡을 사랑하고 당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이지. 지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원희룡을 잠재적 경쟁자로 인식하는 사람이 당 대표를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래 어려운 데가 잘 죽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 잘 죽어. 끌어올려주질 않아요. 원장관을 진짜 좋아하고 원장을 아끼는 사람들 속에 원희룡이 이번에 이렇게 소비되면 안 된다. 네. 원장관이 당연히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럼 이렇게 네. 하자라고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 줄 사람이 네. 이준석 정도? 그 이준석 정도면 근데 이준석 힘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차라리 저기 뭐야 저 이준석 신당으로 와가지고 서귀포 출마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겁니까? 아 그건 안 되죠. 네.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그러면 당 내부가 정말 사분오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선뜻 나서기 어렵다고 한다면 사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비례로 하고 비례 후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전국 선거를 지휘하는 선대위원장 맡게 될 거다. 뭘 지휘할 게 없거든요 지금. 뭘 지휘해요? 영남을 지휘해요? 아니 뭐 수도권도 지휘하고. 지휘했다 지면은 망신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좀체 내보내기도 어려운 이런 판이 될 그게 거다. 우리 당의 모 의원 중에 하나가 예. 꼭 이제 가면은 선거 때 가가지고 이길 만한 데만 지원해서 돌면서 아저씨 하나 있어요. 예? 그분이 이제 지난번에도 그걸 하려다 망한 거예요. 네. 자기가 그거 하면 내가 뭐 김은혜 선거 도우면 김은혜 된다 그랬는데 김은혜 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 할 거면은 할 이유가 없어요 한동훈 장관은. 예. 오히려 장관 유임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장관 더 하는 게 낫다. 네, 저는 한동훈 장관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걸 선거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한동훈 장관이 비례 나오면 될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거는 모양 빠져서 못한다고 할 거고 지역구 나와서 지면요. 그다음 뭐예요? 총리 시켜줘요? 안 되잖아요. 장관 다시 해요? 안 되잖아요. 법무부 장관하고 환경부 장관 할 수 있어요? 안 되거든요. 법무부 장관 위엔 총리밖에 없어요. 네. 뭐 할 건데요? 그래서 총리 시킨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냥 선거 그러고- 지고 오니까? 네? 선거 지고 왔는데 총리 시켜줘요? 아니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뭐 그냥 총리 갔다가 아예 의회 경험 없는 대권 후보로 만든다라는 기획설은 있었죠. 그 시나리오는 없어요. 없어요? 네, 총리 인준이 안 돼요. 네. 민주당 미쳤다고 인준시켜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그 이재명 수사 때까지만 자신만만하다가 지금 머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어느 진로도 편해 보이지 않고 비례 정도 해서 그러면 비례를 해서 자기가 지휘를 해야 되는데 지휘할 자신도 없고 뭐 이런 네.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아예 이번 총선에 출마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법무부 장관 계속하든지 아니면은 네. 완전 방향 틀어가지고 정치가 아닌 다른 쪽으로 가서 좀 경력을 쌓고 서울시장 선거 같은데 구원투수로 등판하든지 저는 한동훈 장관 스타성은 그 정도 된다 보거든요. 네. 네, 굉장히 대중적으로 인지도 높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그만두고 네. 근데 서울시장 선거에 3년이에요. 그러면 그 동안에 네. 막 공익 변호사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 너무 이렇게 막 그 상상의 나래가 너무 많이 펼쳐지는 거 아니요, 아닙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이라도 공익 변호사 같은 일을 같이 한다. 예. 그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하는 분은 못 봤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되게 신선할 것 같아요. 예. 최고의 법조 전문가에다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관 예우나 이런 거를 바라지 않고 네. 결국 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 변론을 해준다, 네. 해결한다 이런 것들은 저는 한동훈 장관이 어차피 할 줄 아는 게 그거니까 가장 저는 흥미로운 시나리오일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지금 뭐 너무 돈 안 받고 컨설팅 해주니까 막 하는데 지금 이게 댓글창에 막 그런 거 올려요. 너무 저기 다양한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컨설팅 돈 받고 해야 돼. 그래야지 한 소리 안 하지. 돈 안 받고 하니까 아무거나 그냥 하는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보수에서는 굉장히 뭐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극우 보수 말고는 평범한 중도 개혁 보수까지 소구력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 그건 살기 나름이에요. 저 옛날에 제가 박근혜 퀴즈로 분류된 시절에는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거에 모든 걸 제가 승계하는 것처럼 돼가지고 실제로 네.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저를 발탁했다 뿐이지. 네. 그게 덮어 씌워지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바른정당하고 이러면서 계속 할 말하고 가면서 네, 네. 저한테 이제 박근혜 퀴즈 소리 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안 하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굳이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평가받을 만한 인물은 아니다. 근데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스탠스 잡냐의 문제고. 네. 제가 그래서 한번 시험대로 봤던 게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 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미 그건 증명됐어요. 네. 절대 싫은 소리 못 하는구나. 오케이, 그건 인정. 그럼 뭐
대통령 내외와 한동훈 장관 간에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오케이 그런 걸 뭐 국민들이 몰아서 한다고 또 이것도 좋은 모양새도 아니고요. 네. 그럼 한동훈 장관 다른 데서 활로를 찾아야 된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예를 들어 윤석열을 들이받으면 대통령이 된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하겠죠.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이례적인 분이고 네. 그걸 못 하면은 그것도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대신 다른 면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오후 3시 20분 넘어서 나온 그 기사여서 김기현 대표가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직생의 각오와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이다. 말뿐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 이거 전염인 것 같은데요? 전염? 무슨 김기현 대표가 갑자기 김병민 화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김병민 화법이다? 네,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보니까. 김병민식 화법으로 이걸 넘어가려고 하나?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뭐 당내에서 뭐 나가라 마라 막 이런 문제 제기가 많으니까 이걸 뭐 좀 일거에 정리하겠다는 태도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물론 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듣는 것 자체 김병민 화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네. 진짜 참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약간 답 없는 행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진짜 제가 전문 찾아봐야겠다. 너무 김병민 화법이라서 지금 오히려 네. 저러면 기름 붓는 형태가 됩니다. 저러면. 바로 뒤이어서 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